2022년 12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경 제주 동부경찰서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친구 동생이 얼굴이 피범벅이 된 채 집에 쓰러져 있으니 빨리 가달라는 전화였습니다. 곧바로 제주의 한 빌라로 출동한 경찰. 거실에서 통곡하며 울고 있는 한 여성을 지나쳐 옷방으로 들어서자 머리 부위가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숨을 거둔 여성이 보였습니다. 숨진 여성은 제주도에서 유명한 갈치구이 식당을 운영하며 제주도는 물론 서울 강남에까지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로 알려진 55세 양모 씨였습니다. 거실에서 통곡을 하며 울고 있던 여성은 양 씨의 친언니였습니다. 동생의 식당에서 일하던 언니는 매일 동생을 차에 태워 함께 출근했습니다. 이날도 함께 출근하기 위해 양 씨가 사는 빌라 주차장에서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양 씨가 내려오지 않고 핸드폰도 꺼져 있었다는 겁니다. 답답한 마음에 차에서 내려 직접 동생의 집문을 열고 들어서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여동생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언니는 놀란 마음에 직접 신고를 하지 못하고 친구에게 전화해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한 뒤 거실에 주저앉아 울며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망한 양 씨의 상태는 참혹했습니다. 무언가에 머리 부위를 수차례 맞은 듯 이마가 움푹 패여 있었는데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1kg짜리 아령은 피가 잔뜩 묻은 채 시신 옆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언니는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이 아령이 원래 집 거실에 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신이 있던 현장에 피가 여러 군데로 튀지 않고 바닥에 고여있던 점으로 미뤄봤을 때 범인이 빈집에 들어와 거실에 있는 아령을 챙겨 옷방에서 숨어 있다가 양 씨가 옷방으로 들어오자 한 번에 제압한 뒤 아령으로 머리 부위를 공격해 살해를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범행도구인 아령에서는 범인의 지문이 나오지 않았고 계속해서 집안을 수색하던 경찰의 눈에 고가의 명품 가방과 지갑, 양 씨의 핸드폰, 현금 491만 원이 사라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장 어디에서도 DNA를 추적할 수 있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범인이 육지나 해외로 재빨리 도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범인을 하루빨리 검거해야만 했던 상황. 경찰은 강력계 형사 8개 팀을 모두 소집해 피해자 집 인근 CCTV와 주변 탐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숨진 양 씨의 가족들과 양 씨가 운영하던 식당의 대표이사 56세 박모 씨가 부고 소식을 듣고 서둘러 제주도에 도착했는데 경찰은 이들로부터 미심쩍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최근까지 양 씨의 식당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인 두 남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명은 양 씨의 이혼한 전 남편,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양 씨가 운영하던 식당 2층에 증축 공사를 맡은 건축업자였습니다. 경찰은 먼저 전 남편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본인은 아니라며 범행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 후에도 공동대표로 관계를 이어왔는데 양 씨의 건강 문제로 전 남편이 식당을 도맡아 관리하던 기간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자 동업관계를 파기하는 과정에서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은 식당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50억 원 상당을 받았기 때문에 잘 마무리가 된 뒤로는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전 남편의 핸드폰까지 추적했지만 양 씨가 살해된 12월 16일에는 제주도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용의선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인 식당 2층 증축 공사를 맡았던 건축업자 역시 경찰 조사가 진행되자 펄쩍 뛰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공사가 늦어지자 양 씨가 비용 지급을 중단했는데 이 때문에 돈을 주지 않으면 찾아가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한 사실은 있지만 최근에 서둘러 공사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공사 대금을 전부 지급받는 것으로 잘 마무리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대표이사 박 씨는 여전히 건축업자가 사장 양 씨를 죽였을 것이라며 범인을 꼭 잡아달라며 울부짖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중 CCTV를 확인하던 팀에서 양 씨 집 주변에서 수상한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는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양 씨의 사망 추정일인 12월 16일 낮 12시 7분경 검은색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한 손에는 빈 쇼핑백을 들고 자연스럽게 양 씨가 거주하는 빌라 공동연관 비밀번호를 누른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 뒤로 오후 3시 2분경 친언니의 차에서 내린 양 씨가 집으로 들어갔고 20분도 채 되지 않은 오후 3시 19분경 들어갈 때 가벼워 보이던 남성의 쇼핑백이 무겁게 채워진 상태로 다시 나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쇼핑백이 사망한 양 씨의 집에서 사라진 명품 가방과 지갑 등으로 채워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곧바로 새로운 용의자를 추적하기 시작한 경찰. 의문의 남성이 최종적으로 빌라를 나온 시각인 3시 19분. 그 이후 행적을 따라 조사하던 중 경찰은 이 남성이 범인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남성은 택시를 이용해 관광객이 붐비는 용담의 안도로에서 하차한 뒤 골목으로 들어가 한참을 있다가 나왔는데 검은색에서 보라색 옷으로 갈아입은 상태로 다시 길거리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마터면 이동 동선을 놓칠 뻔했지만 남성의 손에 들려있던 쇼핑백이 그대로인 점에서 같은 남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이 남성은 또다시 택시를 이용해 동문시장으로 이동했는데 여기서도 또 한 번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보라색 옷에서 다시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은 남성은 시장을 배회한 뒤 길거리로 나와 이번에는 택시가 아닌 개인 SUV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때 SUV 차량이 마치 남성과 약속이라도 한 듯 서서히 다가와 멈춘 점으로 볼 때 경찰은 공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두 사람이 타고 있는 SUV 차량의 이동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이 차량은 남성을 태운 뒤 제주항여객 터미널로 향했고 배에 차를 실은 두 사람은 제주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차량 소유주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량의 소유주는 경남 양산에 거주하는 70대 여성과 그의 며느리 46세 이모 씨였습니다. 40대 여성 이 씨가 차량을 몰았을 것으로 추측한 경찰은 이 씨의 가족관계를 조사해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차량에 함께 탄 남성이 남편일 것이라 예상했지만 남성이 배에 탑승할 때 제출한 신분증을 토대로 신원을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은 같이 양산에 거주한다는 것 외에는 접점이 없던 사이였습니다. 무언가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남성의 핸드폰을 추적했는데 여기서 더 의심스러운 점이 드러났습니다. 제주도에 머물렀다가 여성과 함께 전북 완주로 가는 배에 탑승한 남성의 핸드폰 기지국 위치가 경남 양산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해 배에 탑승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SUV 차량을 운전했던 여성이 씨의 서류상 남편의 핸드폰 기지국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씨의 남편이 제주도에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배에 탑승한 이 남성은 51세 김모 씨로 SUV 차량을 운전한 여성이 씨와 부부 사이였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긴급 체포영장을 신청한 뒤 양산으로 가서 두 사람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식당 여주인 양 씨의 사망신고가 들어온 지 이틀 만인 12월 19일 양산의 한 주유소에서 이들 부부를 체포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세요? 네. 왜 살해하셨습니까? 지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은 곧바로 두 사람을 분리해서 따로 조사를 시작했는데 이들 부부는 숨진 양 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경남 양산에 사는 부부가 제주도 유명 식당 여주인 양 씨의 빌라 공동연관과 개인연관 비밀번호를 자연스럽게 누르고 들어갔다는 점에서 경찰은 청부살인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던 중 양 씨가 사망한 날 전후로 용의자인 남편 김 씨의 통화 내역에서 경찰의 눈에 낯익은 핸드폰 번호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범인을 꼭 잡아달라며 절규하던 식당 대표이사 박 씨의 핸드폰이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아내 이 씨에게 남편 김 씨가 빌라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CCTV를 보여주며 빌라 공동현관 비밀번호는 누가 알려준 거냐고 추궁했고 아내 이 씨는 결국 식당 대표이사 박 씨가 알려줬다고 실토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식당 대표이사인 박 씨 검거에 나섰는데 박 씨는 고급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체포됐습니다. 박 씨는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믿는 구석이 있는지 뻔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범행 직후 도주한 피의자 3명을 경남과 제주에서 순차적으로 검거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 및 공모 경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유명 식당을 운영하던 여사장 양 씨와 대표이사 박 씨는 2018년 1월경 제주 시내 한 골프 연습장에서 만났습니다. 박 씨는 양 씨에게 내가 한 고등학교의 재단이 사장인데 식당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떠벌렸고 결국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양 씨가 식당 운영 문제로 전 남편과 갈등을 빚게 되자 박 씨가 50억 원을 투자하는 등 큰 도움을 주며 더욱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50억 원을 투자한 것을 계기로 박 씨는 식당의 대표이사직을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박 씨의 정체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사기 전과만 오범인 박 씨는 돈이 많은 여성들만 골라 접근해서 호감을 산 뒤 상습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기 행각으로 살아온 남성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유명 식당을 운영하던 양 씨에게도 월 평균 매출과 재력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양 씨에게 그 꼬리가 잡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어느 날 박 씨가 양 씨를 위하는 척하며 문중의 땅을 싼 가격에 넘겨주겠다고 속여 양 씨에게서 5억 4,5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러나 박 씨에게는 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능력이 없었고 결국 문중 대표가 박 씨가 무단으로 토지를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문서 위조로 두 사람을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양 씨는 박 씨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더군다나 만나고 있는 여성이 자신 말고 더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서 더 이상 믿음이 사라진 양 씨는 박 씨와의 관계를 서서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눈치챈 박 씨는 양 씨가 땅 문제로 발생한 채권 3억 원까지 내놓으라고 독촉하자 결국 양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양 씨를 살해한 뒤에는 양 씨의 상속인인 자녀들을 압박해 식당 운영권을 넘겨받을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 근저당을 이용해가지고 이걸 내가 빼버리면 너는 이 금액을 한 번에 갚아야 되니까 그때 가족들도 회유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재산권은 취득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 씨는 살인을 직접 실행한 김 씨와는 어떤 사이일까? 2022년 6월경 박 씨는 자신의 고향인 경남 양산에 갔다가 한 노래방에서 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김 씨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때도 박 씨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한 학교의 재단 이사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도가 없는 골드카드를 보여주는 등 마치 자신이 상당한 자산가인 양 재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던 중 빚이 있다는 부부의 하소연을 듣고는 자신도 제주도 식당 사장 양 씨가 공동운영권을 준다고 하길래 내가 아버지 땅까지 팔아서 40억을 줬는데 완전 꽃뱀이었다며 넋두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당 운영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양 씨가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게끔 도와달라며 김 씨 부부에게 3,200만 원을 건넸습니다. 또 일이 성공해 식당만 손에 들어오면 빚 2억 청산과 제주식당 2호점을 넘겨주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2-3개월 누워있게 해주면 그 사이에 자기가 명의를 바꿔가지고 할 수 있다 했고 아예 죽으면 좋다.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김 씨 부부는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때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양 씨를 살해하기 위한 시도를 합니다. 2022년 9월 18일부터 19일 동안 2차례, 9월 25일부터 27일 동안 1차례, 모두 3차례 교통사고 시도에 실패한 뒤 10월 7일에서 8일 사이에는 길거리 폭행, 전기 충격기 사용, 양 씨의 집 베란다를 통해 주거 침입 등 여러 범행 방법을 모색했지만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실패했습니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세 번째 제주도로 향한 11월 2일부터 4일 사이 숨진 여성 양 씨의 집에 미리 침입해서 범행하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에게서 전달받은 개인 현관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실패했습니다. 그 뒤에도 포기하지 않고 6번째 시도를 하던 세 사람은 11월 10일부터 11일 사이 남편 김 씨가 양 씨의 빌라 주변에서 대기하던 중 우연히 경찰차가 인근에 출동하는 바람에 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박 씨는 무서워서 더 이상 못하겠다며 주저하는 이들 부부에게 또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당장 주겠다. 명의를 넘겨줄 테니 신분증을 보내달라며 범행을 재차 부추긴 것입니다. 이 말을 철석같이 믿은 두 사람은 결국 완전 범죄를 꿈꾸며 박 씨와 함께 더욱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주도에 입도할 때 배를 이용하면 항공기에 비해 신원 확인이 소홀하다는 정보를 들은 두 사람은 신분증을 도용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11월 25일 오후 1시 20분경 여수에서 제주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는데 실제로 아무런 문제 없이 제주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이 소홀한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두 사람은 다시 경남 양산으로 돌아와 배를 이용해 제주도로 들어갈 계획을 세웁니다. 11월 29일 두 사람은 SUV 차량까지 배에 실어 또다시 제주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만큼은 범행에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세 사람. 남편 김 씨는 양 씨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12월 5일 택배기사로 위장하고자 오토바이까지 구매한 뒤 빌라에 침입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양 씨가 집에 드나드는 영상들을 돌려보며 개인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박 씨는 직접 범행을 실행할 남편 김 씨에게 양 씨의 집안에 많은 현금과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이 있다면서 그것들을 챙겨 아내 A 씨에게 주어라. 그동안 수고했다며 범행을 사주했습니다. 그러나 빌라 입구 CCTV에 본인의 모습이 촬영될 것에 심리적 압박을 느낀 김 씨가 차일피일 범행을 미루자 12월 12일경 박 씨는 김 씨에게 식당 2호점은 무조건 너희 부부의 것이다. 너희가 부사장이 될 것이라며 또 한 번 범행을 부추겼습니다. 결국 사건 당일 12월 16일 오전 10시 22분경 박 씨는 양 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을 나왔는지 확인한 뒤 남편 김 씨에게 연락해 집이 비었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김 씨는 범행 후 갈아입을 옷을 챙겨 12시 12분경 양 씨가 거주하는 빈집에 들어가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아내 A 씨는 차를 타고 양 씨를 따라다니며 양 씨의 위치를 계속 공유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3시간 가까이 양 씨 집에서 기다리던 김 씨는 3시 2분경 집에 돌아온 양 씨가 옷방으로 들어오자마자 목을 감싸 안아 넘어뜨린 뒤 아령을 이용해 양 씨의 얼굴과 등 뒤통수 부위를 20여 차례 무차별적으로 내려쳐 결국 숨지게 했습니다. 피를 흘리고 쓰러진 양 씨를 옆에 둔 채 김 씨는 현금 491만 원과 1,8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3개, 100만 원 상당의 명품 지갑, 목걸이 5개, 반지 1개를 쇼핑백에 쓸어 담은 뒤 도주했습니다. 한때 연인 사이였던 식당 사장 양 씨를 살해하도록 사주한 식당 대표이사 박 씨는 끝까지 범행을 사주한 일이 없고 관여하지도 않았으며 모두 김 씨 부부가 계획한 범죄라고 발뺌했습니다. 네, 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혐의를 인정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지어 박 씨는 유치장에서 남편 김 씨를 만나게 되자 나만 믿어라. 3년 안에 교도소에서 빼내주겠다며 내가 풀려나야 너희를 도울 수 있다고 회유하며 자신은 법망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식당 여사장 양 씨와 연인 관계를 이어가던 중에도 4명이 넘는 다른 여성들과 끊임없이 금전 거래를 했습니다. 또 양 씨의 돈으로 다른 여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기도 했습니다. 다른 여성들에게도 각각 4억 원과 1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던 박 씨는 그야말로 여성들의 돈으로 돌려막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주범 박 씨와 공범 김 씨에게 모두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는 여전히 책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피해자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피고인에게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을 실행에 옮긴 김 씨 역시 범행 동기와 잔혹한 범행 과정 등을 봤을 때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7월 13일 1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은 식당 대표이사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범행을 실행에 옮긴 남편 김 씨에게 징역 35년, 범행을 도운 아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뒤로 박 씨와 김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남편의 범행을 도왔던 아내 E 씨의 경우 남편이 나쁜 짓을 하러 가는 줄은 알았지만 그것이 살인인 줄은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0년에서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2024년 2월 8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박 씨에게는 무기징역, 김 씨에게 징역 35년, 아내 E 씨에게는 징역 5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식당 경영권을 뺏기 위해 추악한 욕망과 배신으로 얼룩진 이번 사건은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7차례나 살해를 시도한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주범 박 씨는 살해를 사주하고 난 뒤에도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제주도가 아닌 경남 양산에 머무른 점과 김 씨에게 네가 다 안고 가라며 회유한 점에서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양 씨는 연인 사이였던 박 씨에게 배신당한 것도 모자라 모두 22억 원 정도의 돈을 날리고 목숨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양 씨가 아령으로 20차례 이상 공격당하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고통과 공포는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는 것도 모자라 소중한 생명까지 빼앗은 세 사람. 감옥에서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길 바랍니다.